미스터 클러치.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문상열의 월드 스포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문상열입니다. 이제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롭 맨프레드 커미셔너가 오늘 컨퍼런스 콜, 각 30개 구단과 컨퍼런스 콜을 했습니다. 개막전을 다시 또 뒤로 이제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5월 중순 이후 이제 개막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오늘 또 백악관에서는 10명 이상 모임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10명 이상은 모든 뭐 스포츠 바도 그렇고 다 지금 막아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메이저리그를 보게 되면 NBA도 마찬가지인데요. 문제는 향후 연봉이에요. 이 메이저리그, NBA 이런 데는 다 문호동 무임금이잖아요. 근데 이게 전염병에 의해서 지금 이게 지금 스포츠가 스탑이 된 거기 때문에 노사 단체 협약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스트라이크를 한다든지 직장 폐쇄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데, 보통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 활동 기간에 이제 연봉을 줘요. 그러니까는 원래 개막전이 이제 3월 26일이니까 이렇게 되면 4월, 5월, 6월, 9월까지 시즌, 이렇게 되면 한 2주에 한 번씩 이 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13차례가 되는데, 이제 유현진 선수가 토론토 블루제이스하고 이제 8천만 달러니까 연봉 2천만 달러잖아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얼마를 받게 되냐면 153만 8,461달러를 받아요. 한국 돈으로 18억 8,900만 원이 조금 넘는 그 돈을 2주마다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 돈 못 받아요. 그러니까 김광현 선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선수들 지금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모두 철수하라고 이제 이미 주말에 얘기가 나왔고, 양키스의 마이너리그 선수는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드러났죠. 그래서 마이너리그 캠프 거기 조지 스타인필드랑 다 봉쇄. 그리고 또 마이애미 말린스 같은 경우 데릭 지터 사장이 캠프 다 닫았어요.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는 초청 선수들, non roster invite들 모두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도 이제 이렇게 되면 새로운 둥지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됐죠. 야시엘 puig은 계속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센트루이스 카디널스 이제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 지금 한국에서 여기를 왔잖아요. 근데 지금 센트루이스로 돌아가기도 뭐하고,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입장이 조금 여유로운 게, 스카포라스가 오렌지 카운티에 그런 시설물이 다 있어요. 훈련할 수 있는 운동장도 있고, 그래서 거기 가서 연습을 해도 되거든요. 근데 김광현 선수는 조금 이게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언제 개막될지 모르고, 그 다음에 또 이 개막전 하면 이번에는 하여간 이렇게 되면 무조건 시즌 축소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진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국 스포츠를 완전히 지금 진짜 얼어붙게 만들었는데요. 근데 미국 스포츠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는 NFL 뿐이 없어요. 최고 인기 종목인데, 근데 여기도 그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이제 드래프트가 있는데, 이게 원래는 라스베가스에서 하기로 돼 있는데요. 많은 팬들이 모여서는데 이것도 지금 장소 바꿔서 그냥 TV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지금 또 조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NFL은 프리에이전트 시장이 열려요. 그래서 모든 선수들과 접촉할 수 있는데, 지금 최대 이슈는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를 6차례 슈퍼볼로 이끈 레전더리 쿼터백 탐 브래드예요. 탐 브래드가 프리에이전트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생애 처음으로 프리에이전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뉴잉글랜드랑 계약을 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팀으로 갈지. 이게 사실 그 ESPN에서는요, 한 달 동안 내내 이 탐 브래드 뉴스였습니다. 슈퍼볼 끝나고 나서 계속 이 뉴스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적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메이저리그 지금 이제 게임을 하지 않으니까 MLB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컨텐츠가 없으니까 이제 영화 보여주고 뭐 이래요. 그리고 뭐 옛날 그 경기 같은 거 이렇게 다시 보여주고 클래식 이렇게 하죠. 지난 한 일주일 전인가요? 베리 본즈가 그 인터넷 사이트인 어슬레틱과 인터뷰를 했죠. 이 어슬레틱이라는 곳은 그 각 분야에 그래도 내노라는 기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신문 매체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가는데 이 정예 기자들이 간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슬레틱스는 굉장히 뒤늦게 출발했지만 기사들이 특종도 많고 좋은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인터뷰에서 베리 본즈가 자기가 이제 메이저리그로부터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미국 야구 기자단이나 명예전당이 나를 원치 않는다면 그냥 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투표 결과, 해마다 한 투표 결과로 고통받고 싶지 않다는 뜻을 밝혔는데, 그러니까 지금 베리 본즈하고 로저 클레멘스가 2013년에 명예전당 자격 첫 해가 됐었죠. 그때 이제 클레멘스가 조금 앞섰어요. 37.6% 대 36.2%. 그래갖고 조금씩 야구 기자들이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뭐 엿먹이는 듯이 한 거예요. 그래갖고 2020년에 지금 로저 클레멘스가 61%까지 올라왔고 베리 본즈는 60.7%입니다. 명예전당에 들어가려면 75% 지지를 얻어야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2년 더 자격이 있는데 2년 더 자격이 있을 때 과연 야구기자단에 의해서 명예전당에 갈 수 있을지, 야구기자단은 뽑아주지 않을지, 이것도 이제 관심사예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메이저리그의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가 세계 최고의 야구구 최고봉이죠. 근데 메이저리그의 불행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KBO 리그도 출범은 멋있게 했지만 KBO 리그도 몇 개의 불행이 있어요. 그래서 더 도약을 못한 겁니다. 메이저리그는 MLB 최다 안타 기록 보유자 피트 로즈 4,256개의 안타를 친 이 피트 로즈가 야구에서 영구 추방당했죠. 자기 팀에 도박을 해서 그렇죠. 그리고 메이저리그 최다 MVP 7번 전무후무한 기록이죠. 그리고 홈런왕 762개를 친 베리 본즈. 그리고 또 메이저리그 사이 영상 7번. 이 역시 최다고 전무후무한 기록이죠. 로저 클레멘스. 모두 명예전당에서 외면받고 있죠. 이 세 선수의 공통점? 아주 이기적인 선수들이었었다는 거죠. 피트 로즈 지금 78살이에요. 근데 자기가 감독으로 있는 신시내티 레즈 팀에 배팅을 해갖고 이게 적발이 됐죠. 그래서 1989년 8월 24일 야구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걸 또 받아들였죠. 그때 당시에 커미셔너가 바트 지아마트예요. 야구의 영국에 추방을 시켰는데 지아마트 커미셔너가 로즈를 추방하고 나서 8일 후에 심장마비로 사망을 합니다. 이 지아마트는 예일대학교 총장이에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운찬 KBO 커미셔너도 뭐 이렇게 지아마트 흉내를 내려고 그랬는데 가장 거품 낀 커미셔너가 지금 정운찬 커미셔너예요. 이분은 그냥 임기 이번 3년 임기하고 빨리 물러나는 게 대한민국 야구계를 위해서 좋습니다. 근데 이 피트 로즈에 대해서 지금 이제 최근 한 4주 전이요. 그러면 기자들이 이제 복원에 대한 그런 기사들을 많이 좀 써줬어요. 분위기가 조금 됐어요. 그러니까 피트 로즈가 영구 추방을 당했는데 커미셔너 롭 맨프레드 커미셔너한테 복원을 해달라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도박이 치팅보다 더 나쁜 거냐. 그러니까 지금 치팅이 뭐예요? 스테로이드하고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그런 사인 훔치기 이런 게 보다 더 나쁜 거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아직 커미셔너는 답이 없습니다. 이 지아마티 커미셔너가 야구에 추방을 하고 그다음에 버드실리 커미셔너 그리고 지금 맨프로드 커미셔너가 복원 요청 받았지만 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피트 로즈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피트 로즈도 그렇고 베리 본즈도 그렇고 로저 클레멘스 다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냥 그걸 받아들였어야죠. 처음에 피트 로즈 도박에 대해서 피터 유베로스 그 당시 84년도 LA 올림픽 조직위원장이고 나중에 커미셔너 된 유베로스가 조사했을 때 시즌 때째는 안 했다고. 근데 나중에 발각된 거잖아요. 그리고 베리 본즈, 로저 클레멘스 약물했냐고 그랬을 때 약물 안 했다고 부득부득 우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또 베리 본즈는 뭐 크림 갖고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피트 로즈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트 시즌 이제 해설도 하고 그런데 라스베가스에서 살아요. 라스베가스 사는데 그 라스베가스에서요 사인만 해주는 걸로 1년에 한 $1,000,000 벌어요. 피트 로즈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냐면 진짜 그 미국 팬들한테 정말 인기 최고였습니다. 찰리 어슬, 닉네임이 찰리 어슬이에요. 그러니까 피트 로즈는 그 올스타 게임이 그냥 우리 이벤트 게임이잖아요. 그 올스타 게임에서 홈으로 그냥 날라 들어가고 포수를 뒹구르게 한 그 주인공이에요. 그 정도로 허슬 플레이를 했어요. 그래서 별명도 찰리 어슬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야구계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겁니다. 베리 본즈 같은 경우 1986년에 데뷔를 했어요. 그 1985년도에 드래프트 전체 1라운드 6번으로 지명이 됐는데 그때 85년도 멤버 쟁쟁합니다. 1번이 BJ 셔프, 볼티모어 오리올스 뛰었죠. 그리고 2번 윌 클락,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왼손 타자. 3번 바비 위트, 노이트 노로또 했던 투수. 그리고 4번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베리 라킨이에요. 그리고 5번이 이제 컷 브라운이었는데 이 선수는 좀 거품이 있어서 고등학교 출신인데 그러니까 1번부터 4번, 그 다음에 6번 베리 본즈 이렇게 쭉 보면 전부 대학 출신들을 그때 뽑았어요. 근데 본즈는 아버지 바비 본즈의 피를 타고난 재능을 갖고 있었어요. 바비 본즈는 윌리 메이스하고 함께 30-30 클럽의 원조격이에요. 정말 이 투타, 호타 준족의 선수였죠. 그리고 윌리 메이스는 베리 본즈의 대부였습니다. 메이저리그 경력 22년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통산 타율이 이제 3할은 안 되지만 홈런 762개, 타점 1996개, 득점 2227개, 도루 514개. 얼마나 발도 빨랐어요. 피츠버그에서 선수 시작하고 92년도 피츠버그가 플레이오프에서 애틀랜타한테 지고 나서 프리에이전트가 됐잖아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계약을 했는데 당시 최고 액수였습니다. 6년에 4,375만 달러. 요즘 뭐 이거 보면 그 마이크 트라우스의 1년 반 정도의 연봉밖에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최고였습니다. 근데 베리 본즈는요, 프리에이전트 역사상 성공한 선수예요. 프리에이전트들이 먹튀들이 많잖아요. 본즈는 성공했습니다. 지금 본즈가 메이저리그 기록을 갖고 있는 게 홈런, 볼넷, 고의사구. 특히 2004년 한 시즌에 고의사구만 무려 120개를 얻었죠. 근데 지금 본즈가 2017 시즌 은퇴를 하고 싶어서 은퇴한 게 아니에요. 그때 프리에이전트인데 불러주는 팀이 없어서 그냥 슬그머니 은퇴가 된 거예요. 근데 야구에서 밀려난 건데 3,000안타 치고 싶었어요. 못 친 거예요, 결국. 팀이 불러주질 않으니까. 2,935개, 그러니까 65개만 치면 3,000안타 치는데 팀이 불러주지 못해서 못 친 거죠. 그리고 2016년도에 한번 야구계를 복귀를 했죠. 단 매팅리가 그때 마이애미 말린스 감독이었는데 타격 코치를 불렀어요. 근데 그것도 한 시즌만 딱 하고 그 다음에는 복귀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베리 본즈는요, 약물을 복용하기 전에 1990년, 92년 피츠버그에서 MVP 2번 받고 93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왔을 때도 그때 MVP를 받았거든요. 이때까지는 약물하고 상관없어요. 워낙 좋은 선수였어요. 근데 그 이후 2001년부터 2004년 이때 4년 연속 MVP는 약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베리 본즈는 전 라카에서도 보고 그랬지만 아주 오만하고 거만하고 진짜 보면 정념이 떨어지는 선수예요. 근데 흑인으로 굉장히 잘생겼잖아요, 얼굴도. 우리 알렉스 로드리게도 잘생긴 얼굴이지만 베리 본즈 정말 잘생긴 얼굴입니다. 그 예전에 권두조 코치도 그 라카에 가서 보고서 아, 정말 베리 본즈 몸 좋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약물의 힘이었잖아요. 베리 본즈는 아마 나중에요. 베리 본즈 사인볼은 값이 많이 나갈 거예요. 사인을 안 해줬어요. 왜냐면 팬들이 사인을 안 해줬어요. 그리고 동료들도 사인해달라고 그러는데도 그 사인도 안 해줬던 그런 베리 본즈였어요. 그러니까 자업자득인 거예요. 베리 본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전에 본즈하고 가장 가까웠던 선수가 자이언츠에서 유격수 션 던스턴이었어요. 본즈하고 조금 가까웠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저 클레멘스도 마찬가지잖아요. 통산 354승인데 1996년도에 이제 시즌이 끝나고 나서 프리에이전트 되죠. 그리고 이제 토론토 블루제이스하고 4년에 4천만 달러 계약을 하는데 보스턴에서 192승 했어요. 근데 당시에 왜 그럼 보스턴이 로저 클레멘스를 잡질 않았냐? 당시 그 제너럴 매니저가 댄 두켓입니다. 김현수를 데리고 왔던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나중에 그 제너럴 매니저는 댄 두켓 그분인데
그 댄 두켓은 로저 클레멘스가 구위가 떨어졌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가서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사이 영상을 4번 더 받죠. 그러니까 보스톤에서 사이 영상 3번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팀에 가서 이제 사이 영상 4번 받는데 보스톤에서 받은 사이 영상 이때는 약물하고 무관합니다. 그 이유는 약물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클레멘스도 결국 야구 기자들에서 이렇게 외면을 받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남은 2년 기간 동안 그 미국 야구 기자들이 본저거 클레멘스를 구제해 줄지 미국 메이저리그의 불행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문상열의 월드스포츠였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